오늘은 부의 흐름을 바꾸는 어포메이션, 돈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요?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생각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재정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흔히 돈은 부족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해, 또는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환경과 경험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믿음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돈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돈을 결핍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돈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이는 결국 우리의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실제로 돈을 잃거나 부족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돈의 흐름을 막고 풍요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정적인 믿음을 바꾸고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신념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긍정적인 신념을 심어주고 우리의 무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단순한 어포메이션의 반복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두뇌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충분하다라는 어포메이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은 우리의 의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문장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나는 항상 돈이 충분할까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어포메이션을 바꾸면 우리의 두뇌는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질문에 맞춰 재구성되면서 점차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왜 나는 돈을 쉽게 벌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긍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무의식이 스스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도록 돕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두뇌는 이 질문을 받으면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결국 그 답을 현실에서 발견하려는 행동을 촉발시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그 결과 현실이 변화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단순히 재정 상태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풍요에 대한 믿음은 더 많은 기회를 보게 만들고 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투자나 비즈니스 기회가 다가왔을 때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기회를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례들은 어포메이션을 통해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결과 재정적 풍요를 이끌어낸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포메이션을 실천하면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왜 나는 돈을 쉽게 벌까입니다. 이 이야기는 존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로,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나면서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항상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돈이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돈이 없어서 걱정했고, 돈은 희생을 필요로 하고 힘들게 벌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존은 어른이 되어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존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월급날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돈이 언제나 부족했고 그 부족함이 그의 삶을 억압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왜 나는 돈을 잘 벌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를 더 깊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했고, 그는 더욱더 돈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친구로부터 어포메이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어포메이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존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그저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자신의 재정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존은 어포메이션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이 처음 선택한 어포메이션 문구는 왜 나는 돈을 잘 벌까 였습니다. 그는 이 문장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왜 나는 돈을 잘 벌지 못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했고 운전할 때나 운동할 때도 이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존은 점차 이 문장이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돈을 잘 벌까? 라는 질문이 그의 무의식에 스며들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돈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더 이상 직장에서 불평만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돈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행동을 더욱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게 만들었고 그의 상사도 그의 태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존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는 승진과 함께 큰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바뀌면서 실제로 돈이 더 쉽게 그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은 이후에도 어포메이션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왜 나는 돈을 잘 벌까? 라는 질문을 매일 아침 되새기며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기회들은 그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여유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돈을 자연스럽고 풍요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왜 나는 돈을 잘 벌지 못할까? 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왜 나는 돈을 잘 벌까? 라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었을 때 존의 삶은 그 믿음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이는 어포메이션이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왜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일까? 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라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평생 동안 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언제나 돈을 모으려고 애썼지만 매번 뜻하지 않게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라에게 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직원이었지만 항상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돈은 힘들게 벌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고 이는 그녀의 재정적 성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그녀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나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우연히 어포메이션 관련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왜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일까? 라는 어포메이션 문구를 소개하며 이 문구를 매일 반복하면 돈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사라는 그저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삶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현재의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포메이션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라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왜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그녀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사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변화는 그녀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라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는 예상치 못한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승진과 함께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 승진은 그녀에게 큰 재정적 여유를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돈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왜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일까? 라는 어포메이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이후에도 어포메이션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무의식을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돈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에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그녀의 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라가 어포메이션을 통해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보여줍니다. 왜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은 그녀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 결과 그녀는 돈을 끌어당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어포메이션이 우리의 무의식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로 현실에서 실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돈에 대한 믿음을 바꾼다면 불을 끌어당기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